안녕하세요. 7월 10일 갱치비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지정해놓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종길 형님하고 지혜하고 이제 2일째 되는 날이 밝아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종길 형님 입장에서는 천국인지 마카오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행복한 겁니다. 누워있는 침대는 이게 뭉게구름에 누워있듯이, 굉장히 폭신하고, 눈을 뜨고 바라보는 전경은 천국 같고, 네. 그렇게 이제 지혜를, 이제 조용히 깨우죠. 지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함께 샤워를 하고, 체크아웃을 위해서 내려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는 길에 호스트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갤럭시 호스트한테. 사장님 지금 게임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가려고요. 왜요? 왜 가십니까? 혹시라도 더 마카오에 묵으실 예정이라면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갤럭시 스위트룸을 2일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마카오에 더 계신다면 제가 우리 종길 선생님을 사장님을 위해서 스위트룸 2박을 빼놓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깜짝 놀래죠. 자기는 이제 돈을 주고 예약을 해서 왔는데, 게임을 좀 했다고. 그것도 스위트룸을 2박이나 준다니까. 깜짝 놀래죠. 야, 진짜 천국이다. 돈만 따면 이곳은 천국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해준 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당시는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혜야, 어제 저기 호스트한테 연락이 왔는데, 베네시안 가지 말고 그냥 우리 갤럭시에 계속 있을래? 스위트룸 준단다. 계속 있을래? 하니까 우리 지혜가, 오빠, 그냥 우리 베네시안으로 가자. 이거는, 그냥 저 사람이 주는 거지만, 베네시안 룸 같은 경우에는 오빠 돈으로 예약을 한 곳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빠 피 같은 돈으로 베네시안 호텔 예약했는데, 아깝다. 그리고 베네시안도 좋다고 하니까 우리 거기서 자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정말 우리 종길 형님의 돈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말 지혜롭고 착한 여자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길 형님은 네,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베네시안 일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베네시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호의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호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다음에 또 오시면 저희가 갤럭시룸,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오시면, 베네시아 샌즈 쪽으로 가지 말고, 갤럭시 내 쪽으로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방을 빼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오게 되면은 갤럭시 호텔 무료로 2박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거의 뭐 돈 100만 원을 절약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 종길 형님은 지혜랑 손을 잡고 타이파 빌리지라는 곳으로 가서 로컬 거리를 걸으면서 놉니다. 그러니까 타이파 빌리지가 어디냐면은 갤럭시 건너편에 있습니다. 갤럭시 건너편에 뭐 육포도 팔고 스타벅스도 있고 뭐 굉장히 산책로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맥도날드도 있고 많습니다. 편의점도 있고 뭐 이제 로컬 음식점도 많고 포르투갈 음식도 많고 거기서 이제 마사지를 받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뭐 나이키도 가고 막 이렇게 또 놉니다. 그렇게 놀다가 이제 마사지도 이제 잘 받는데 마사지 받을 때 우리 그 지혜랑 다른 곳에서 받게 돼요. 이제 방이 따로따로 우리 형님은 발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계시는 수색 마사지 아닙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마사지는 이제 풀북이었고 예약이 꽉 차 있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마사지 샵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완전히 로컬 카지노였던 거예요. 잘못 들어간 거죠. 그렇게 이제 다르게 종길 형 방, 지혜 방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꾸 우리 종길 형님 마사지를 해주는 매니저가 계속 우리 종길 형을 그 센슈얼 그쪽 부분 있죠. 서해부 그쪽 지역을 자꾸 스치듯이 지나가더랍니다. 얘가 미쳤나? 저 여자친구랑 같이 하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종길 형님이 이제 얘기를 하죠. 100불짜리
홍콩 달러 100불짜리를 하나 주면서 노터치 플리즈, 온리 마사지,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여자의 당돌한 그 터치를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 받고 홍콩 반도 쪽으로 넘어가기죠. 마카오 반도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카오 반도 넘어가서 이제 야오안이라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제 지혜는 구찌 코스메틱으로 가서 우리나라에는 구찌 저 매장이 없죠. 화장품 매장이. 가가지고 이제 뭐 루즈라든지 친구들한테 이제 받아놓은 주문 리스트 그것들을 사기 시작을 하고 또 나이키에 가가지고 커플 트레이닝도 사고 우리 종길 형님하고 지혜하고 신발도 사고 레깅스도 사고 예 조금 저렴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관광객으로 마카오 여행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부럽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미친 더운 날씨입니다. 마카오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가면은 거기는 완전 쪄 죽어요. 찌고 습도도 엄청나고, 예. 그렇게 땀을 또 한 바가지 흘립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우리 코타이 쪽으로 넘어와서, 베네시안 호텔에 체크인을 합니다. 갤럭시에 짐을 받아와가지고, 예, 베네시안에 이제, 투숙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잠깐, 짐을 또 내려놓고, 지혜하고 또다시, 저 베네시안 호텔에서 게임을 또 즐기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혜가, 오빠, 나도 사실 게임하고 싶다. 이래 된 거예요. 아, 맞다. 지혜도 갬블러인데. 지혜도 한잔데. 지혜도 5만원 놓고 1,000원, 3,000원, 5,000원 베팅하면서 내를 가르쳐 준 사람인데. 너무 내만 게임을 했구나. 갑자기 머리 띵 하더랍니다. 너무 미안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지혜한테 우리 종길 형님이 3만 불. 한 하루 약 45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지혜야 이거는 내가 그냥 니한테 주는 돈이다. 주는 용돈이다. 이거를 네가 해가지고 다 꼬라도 관계없다. 그러니까는 부담 없이 게임을 하고 혹시라도 네가 게임을 이기게 된다면은 그 이긴 돈으로 또 우리가 쇼핑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다 꼬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지혜한테 3만 불, 450만 원이라는 돈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450만 원 앞방에 놓고 게임을 플레이를 하죠. 우리 형님은 옆에서 구경만 합니다. 근데 우리 지혜가 어디 안 가요. 그 습관이라는 게 어디 안 갑니다. 루틴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450만 원이라는 돈을 줘도 베네시안 호텔의 최저 미니멈 베팅 금액이 7만 5천 원. 하나로 7만 5천 원이고 달러로 치면은 홍콩 달러로 하면은 500불입니다. 500불 베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혜는 돈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거겠죠. 예, 남의 돈이라도 공짜로 받은 돈이라도 굉장히 야무딱지게 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지혜랑 그 테이블이랑 사대가 맞았던 걸까요? 500불 하나로 7만 5천 원씩 때리는 플레이를 하는데도 약 1시간 조금 안 지났을 무렵에 3만 5천 불까지 올립니다. 3만 5천 불이라는 거는 3만 불은 원래 자기 본 시드였고 5천 불, 약 75만 원 정도를 더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길 형님이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한 거예요. 지혜야, 네가 지금 5천 불을 땄는데 5천 불이면 하나로 75만 원, 8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네가 패보다 승을 10번을 더 했든 아무튼 네가 잘해가지고 베팅 이게 시드를 올렸는데 돈을 땄는데 네가 만약에 베팅 금액을 조금만 더 올렸어도 15만 원, 30만 원씩만 갔어도 150만 원이고 300만 원이지 않냐. 금액을 조금 올려라. 앞방 든든하잖아. 450만 원인데 뭐 7만 원, 10만 원 때릴 거면 뭐 하려고 450만 원 앞방에 두고 치노.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오빠야 베팅 금액이 부담이 없어야 상대방이 카드를 까도 높아도 내가 부담 없이 내 카드로 역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금액이 커지면 상대방이 5만 잡아도 내가 무섭다. 4만 잡아도 무섭다. 이래 되는 거예요. 적게 먹고 적게 싸는 겁니다. 우리 지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지혜는 우리 종길 형님처럼 강심장도 아니고, 지혜는, 요렇게 먹는 게 좋았답니다. 그렇게 약 2시간, 3시간이 흘러가지고 지혜 손에 들려져 있는 칩은 본전 3만 불 빼고 450만 원 빼고 11,000불. 11,000불이면 하나로 약 170만 원이라는 정도를 승을 하게 됩니다. 예, 정말 그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아주 야묵딱지게 잘 쳐가지고 170만 원이나 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길 형님하고 이제 지혜가 또 쇼핑을 하러 갑니다. 네, 우리 종길 형님은 보테가 베네타 벨트 한 개 하나 가지고 우리 지혜는 또 보테가 베네타 가가지고 여권 지갑을 하나 사고
예, 정말 개부럽습니다, 진짜. 예, 신발, 클러치, 팔찌, 뭐, 벨트, 여건지가, 다 사죠. 네, 정말 부럽네요. 예, 뭐, 이제는 쇼핑으로 쓴 돈만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죠. 예, 그렇게 우리 지혜한테는 이제 3만 불. 지혜야, 이거는 니 나중에 한국 들어가서 용돈 쓰라. 니 뭐 월세를 뭐 몇 달치를 먼저 내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종길 형님이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시드 10만 불에 딴 금액 이제 3천 몇백만 원, 약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들고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하죠. 토탈 우리 형님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배팅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치는데 이거 뭐야? 어제랑은 다른, 그리고 아까 전에 지혜가 했던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르게 1,000만 원, 하나로 1,000만 원, 홍콩 달러로 7만 불이란 돈이 훅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는 뭐 5천 불 됐다가 3천 불 됐다가 1만 불 됐다가 2천 불 됐다가 7천 불 됐다가 승보다 패가 더 많은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형님 멘탈이 나갑니다. 이거 짜증나네. 그렇게 이제 하다가 형님이 안 되겠다. 7만 불 갖다 대자. 1,000만 원을 다시 찾으려면 7만 불 되는 수밖에 없다. 1,050만 원 플레이어에 때려버립니다. 플레이어에 때립니다. 그렇게 플레이어를 이제 카드를 받아서 카드를 째는데 장과 사가 나오더랍니다. 장사. 예, 사를 받았죠. 그렇지만 이제 뱅커 보고 카드를 까봐 했는데 뱅커가 내추럴이 나오면서 뱅커 승. 그렇게 형님 1,000만 원의 강승부가 여기서 바로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님은 이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꼴게 되죠. 그러면서 살살 멘탈이 열립니다. 멘탈이 이제 부러지죠. 다 부러지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옆에 지혜가 보고 있다 보니까 저 오빠 이제 열렸구나.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오빠 우리 이제 올라가서 쉬자 이래 된 거예요. 오빠 내가 사실은 오빠 보여주려고 예쁜 옷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나중에 보여주려고 안 입었는데 오빠 그거 보여줄게. 올라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형님은 지금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들릴 수가 없죠. 지금 이게 여성과의 야릇한 그 관계보다 도박의 도파민이 훨씬 더 쾌락을 주는 그런 거죠. 도박보다 더 무서운 게 마약이고, 도박보다 무서운 거는 마약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더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길 형님은 지혜한테 약간 정색을 합니다. 지혜야, 오빠 딱 한 판만 때릴게. 오빠 딱 한 판만 때릴 테니까 가만히 있어 봐봐. 하면서 형님이 준비되어 있던 13만 불, 하나로 약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다 때려버립니다. 싹 다 때려버립니다. 뱅커에 다 때려버리죠. 약간 지혜는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저기 13만 불, 하나로 약 2천만 원의 돈을 뱅커에 놓고 이제는 플레이어 카드 먼저 까라고 칸칸, 니칸, 셔셔 합니다. 근데 이게 뭐야? 플레이어 카드가 4와 4를 받으면서 플레이어 내추럴 8이 됩니다. 와, 큰일 났다, 이거. 강승부 갈 때마다 이 내추럴이 상대방에 다 나오네. 아까 전에 방금 전판에도 1,000만 원 때렸을 때 내추럴, 뱅커 내추럴 승으로 우리 형님이 플레이어 4를 잡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플레이어 4를 받고 8로 지금 형님 뱅커 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지금 오게 된 거죠.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때 우리 형님 생각은 그냥 지혜 말 들을 걸. 그냥 지혜가 어떤 코스프레 옷을 가져왔는지 구경이 날 걸. 지혜 말 들을 걸. 큰일 났다 이거. 두 판 만에 3천만 원 날려먹게 생겼다 이거. 지혜 얼굴을 어떻게 보지? 쪽팔리는데 큰일 났는데 일단 카드를 까보자. 그러면서 이제 카드를 한 장 쪼옵니다. 한 장 쪼을 필요도 없어요. 줄이 이게 박힙니다. 선이 박힙니다. 꿈이죠. 네, 픽처가 나옵니다. 그림이. 자, 그리고 우리 형님이 이제 남은 카드 한 장을 쪼우는데, 진짜 막 살이 떨립니다. 살이 떨려. 이렇게 이제 위에부터 살살 쪼웁니다. 위에부터 쪼우는데, 다행이다. 그나마 다리가 나왔다. 다리가 나오면 뭡니까? 4, 5, 6, 7, 8, 9, 10 중에 하나죠. 8 아니면 9밖에 8 아니면 9밖에 없습니다. 지금 잡아야 될 게. 예. 그렇게, 제발.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살살 쪼웁니다. 한 장 더. 자, 바로 나오나? 됐다. 바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림 연달아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이래 되면 뭡니까? 9 아니면 10이죠.
지혜한테 바로 얘기를 합니다. 지혜야, 카드 이거 9 아니면 10이다. 9 아니면 10이다. 이제 지혜도 약간 마음이 상해 있다가 일단은 이 양반이 먹어야 되니까. 일단 우리 오빠가 먹어야 되니까. 오빠 제발 9, 9,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 응원을 힘을 받으면서 열심히 깝니다. 제발, 자, 초이, 없어져라. 자, 점 없어라. 점 없나? 점이 없네. 점이 없네. 중간에 박히고, 그렇지. 내추럴 9가 됩니다. 그렇게 플레이어 카드 8을 단단하게 밟아버릴 뿐죠. 내추럴 9로, 그보다 높은 숫자 9로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좀 급하는 멍청하게 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괜히 상대방 카드 봐가지고, 예, 우리 형님은 9를 잡고 있으면서 괜히 먼저 플레이어 깔아 해가지고 8을 보니까 막 오만 절망감, 미치는 거죠.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경험. 와, 천만다행이다, 진짜. 그렇게 앞전에 죽은 2천만 원을 한 방에 복구를 하면서 지혜한테 웃으면서 싹 쳐다봤는데 지혜 표정은 약간 좋지가 않아요. 네. 뭐 때문이냐.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지혜가. 우리 종길이 오빠를, 멘탈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번 잡았고, 오빠 하지 마라.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자기가 코스프레 옷을 입고, 지혜, 종길이 오빠한테 이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종길이 오빠가 그걸 쌩깐 거예요, 종길이 형이. 얼마나 여성으로서 이게 자존심에 스크라치가 났겠습니까? 프라이드에. 그것도 10살이나 많은 오빠한테 그런, 찬밥 신세를 당하니까,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이 양반이 내를 좀 쉽게 보나? 내를 너무 뭐 하찮게 보나? 하대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지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길 형이 땄으니까 기분은 좋고, 이제 우리 지혜 기분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혜, 오빠 진짜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오빠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보다. 다음부터는 다시는, 지혜 네가 가자면 무조건 일어날게. 진짜 미안하다. 오빠 다시는 이렇게 미친 배팅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혜가, 오빠 그러면 딱 한 대만 맞아라. 딱 한 대만 맞으면 내 화 풀게. 이래 된 거예요. 당연하지. 때려라, 지혜야. 얼마든지 때려라. 어디 뺨 때릴래? 자, 왼쪽 뺨, 자, 대줄게. 여기 때려라. 아니면 오른뺨, 오른쪽 뺨 때려라. 다 때리라. 그렇게 하는 와중에, 자, 때려라 하는 중에, 갑자기 강력한, 배구 선수처럼, 강력한 스매싱으로, 강력한 강 스파이크를 날리듯이, 등짝 스매싱을 날려버린 겁니다. 짝 소리가 났죠. 그렇게 한 대 얻어맞고, 지혜가, 화 풀게. 다음부터 오빠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오빠 그렇게 하다가 진짜 큰 돈 다 잃는다. 오늘은 이겼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오빠 졌으면 4천만 원 진 거라고. 자, 그렇게 어떻게 이제 화를 잘 풀리고 풀어주고 이제 다시 또 방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지혜가 먼저 씻으러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지혜가 우리 종길 형님한테 한마디 하죠. 오빠 화장실에 들어오지 마.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알겠다 하는데 우리 지혜가 캐리어에서 주섬주섬 뭔가 하나 봉다리를 하나 봉지를 하나 주섬주섬 들고 들어가더랍니다. 그렇게 10분 15분 20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갈 때는 그냥 반바지에 그냥 반파티에 이렇게 입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갑자기 여고생이 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고생이. 그렇죠. 우리 지혜가 네 코스프레 옷을 교복으로 샀나 봐요. 네. 그렇게 우리 종길 형님하고 지혜는 종길 형님이 이제 우리 종길 형님은 어릴 적 꿈이 선생님이었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종길 형님은 우리 지혜 덕분에 그 어릴 적 꿈인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는 아주 불량스러운 학생이 돼가지고 지각을 너무 자주 하는 우리 지혜를 혼내키는 홍군형을 내주는 그런 컨셉으로 열심히 또 드라마 한 편을 찍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네요. 짜증도 나고 네 10살 어린 여자친구에다가 예쁘고 또 그 상에 또 3천만 원,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또 따고 네 종길 형님 상황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 지혜가 열심히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거리 홍콩 마카오 거리 막 이렇게 또 열심히 다녔던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열심히 이제 드라마 한 편을 찍고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이제 피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혜가 일찍 잠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형님은 지혜가 옆에서 자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지인들한테 카톡 주고받으면서 뭐 이때까지 딴 거, 5천만 원 승을 했고 지금까지 거의 한 천몇백만 원치 쇼핑도 하고 너무 행복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다. 요렇게 몇 명 지인들한테 엄청난 자랑질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잠도 안 오고 너무 심심한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노트북에다가 영화를 몇 개를 좀 다운받아 올 건데 아, 너무 심심하다. 그러는 생각을 하던 결과 아, 게임을 조금만 더 해볼까? 아, 게임 조금 더 해볼까? 요런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형님은 또다시 네, 게임을 하러 베네시안 테이블로 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테이블 하나를 또 발견을 하죠. 이제는 뭐 완전히 마카오 뭐 카지노 하러 한 10번 넘게 온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카드도 멤버십 카드도 여유롭게 딱 던져주고 출목표 싹 보면서 보드판 딱 보면서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마이쫑 뱅커 살게 마이한 저 플레이어 살게 하면서 탁탁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플레이를 하는데 줄이라고 오케이 이거 줄이다 해서 베팅을 하면은 여지없이 부러집니다. 승부가 들어가면 부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00불, 3,000불, 5,000불 베팅하다가 10,000불 되면은 부러지고 아씨 뭐야 다시 오케이 원투 원투 자 원투 원투 원이네 원 때리면 3로 가버리고 짜증이 나죠. 형님이 이제 카드 칩 다 챙기고 다시 또 일어납니다. 다른 테이블로 또 향합니다. 저쪽 편에 또 사람이 조금 모여 있습니다. 오케이 절로 가보자 보니까는 줄이 내려오고 있더랍니다. 오케이 줄 타자 줄 때립니다. 부러집니다. 형님이 가자마자 줄이 바로 꺾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많던 사람들이 갈기갈기 다 찢어서 다른 데로 다 흩어집니다. 아 느낌 안 좋네. 이거 짜증나네. 이런 생각도 잠시 또다시 저쪽 편에 몰려있는 데를 확인을 합니다. 갑니다. 거기는 줄이 아니고 약간 이쁜 그림, 규칙적인 그림 요런 그림이 나온 곳이래요. 거기서 이제 다수의 많은 중고들이 베팅하는 곳을 따라서 또 베팅을 합니다. 여기서 또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러지고 나서 가만히 딱 칩을 보니까 얼마가 남아있느냐 20만 불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20만 불. 형님은 원래 30 몇만 불, 31, 2, 3만 불 정도 있었어야 되는 돈인데 결국에 형님은 2천만 원 정도 또 부러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이게 목표가 없는 베팅은 결국 파멸입니다. 결국에는 오링입니다. 내가 이거 따가지고 뭐를 사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면은 그래도 거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할 수 있고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아 심심하니까 내려가 볼까 하면서 돈 100만원 꼴죠. 열려서 200만원 때리고 400만원 때리고 800만원 때리고 1600만원 때리고 3200만원 때리게 됩니다. 6400 때리게 되고 예. 그렇게 이제 가진 돈 5천만 원 정도 중에서 2천만 원을 끌고 이제 20만 불,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이제 형님이 또 아까 베팅했던 생각이 또 납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이 이제는 빠따가 너무 커진 겁니다. 예. 원래도 사람이 우리 종길 형님은 좀 빠따가 센 편인데 돈을 갖고 있고 또 3천 몇백만 원 따놨으니까는 빠따가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아까 전에 또 베팅했던 그 느낌을 살려서 오케이 줄을 잡자.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발품을 열심히 팔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텅 빈 테이블에 뱅커가 5개가 내려와 있는 테이블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기다. 내 2천만 원을 다시 받아줄, 살려줄 황금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멤버십 카드 던짐과 동시에 13만 불을 뱅커에 베팅을 때려버립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딜러가 우리 형님한테 뱅커 카드를 주죠. 우리 종길 형님이 플레이어 카드 오픈을 시킵니다. 칸카, 니카, 가위 자릅니다. 막 짠 거 나오라고 막 잘라버린다고. 하지만 플레이어 카드는 내추럴 9가 나옵니다. 와 뭐야 이거. 우리 형님 그냥 힘이 다 빠지죠. 이제는 뭐 9밖에 없는데 그렇게 카드를 오픈하는데 로우 카드, 내추럴 플레이어 승, 뱅커 5개 내려와 있던 자리에서 6개가 떨어지지 않고 플레이어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런데 우리 형님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딜라고 핏보스가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저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이 마카오 처음 가가지고 아마
그런 거에 좀 그 함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느낌에 좀 형님이 조금 당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냐면 딜러라는 직업 자체가 매일 딜링하는 일입니다. 딜링하는 게 일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나름대로 이 구간에서 내가 이 정도 카드가 나와 있으면은 딜러가 처음에 이제 카드를 뺄 때 고객들을 손님들을 안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쁜 그림을 형성시켜 놓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인 거죠. 요인책인 거죠. 그림 이쁘니까 앉으세요. 하지만은 많은 중국인들이 줄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 줄을 안 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본매, 육매는 중국점 이제 본매와 육매 그거는 뱅커를 당연히 가리키고 있는데 중국 3점은 플레이어를 무조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인들이 애매하니까 그 판을 버리고 다른 데로 다 가버린 거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보더라도 가까이 와서 보드판을 보고 아 요거는 풀 나올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테이블에 베팅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커 5개가 그대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우리 종길 형님은 그냥 뱅커 5개 내려온 것만 보고 좋다고 2천만 원 때려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슈나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슈에서 뱅커가 예를 들어서 이쁘게 내려온 그림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하고 가야 됩니다. 중국 3점이 맞냐? 무조건 제 말이 맞다고는 아니죠. 무조건 뱅커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딜러나 핏보스는 여기서 일부러 스톱을 해놓은 거죠.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 왕왕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카오 다니신 분들은 특히 COD에 굉장히 많습니다. COD에 일부러 뱅커 4개를 내려놓고 기다리는 딜러들이 한 번씩 간혹 보입니다. 그러면 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뭣도 모르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지없이 내추럴로 밟혀가지고 죽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종기령은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이런 거를. 그렇게 허무하게 내추럴 라인에 밟혀버려서 깔끔하게 4천만 원이 다 날라가고 이제 남은 건 7만 불, 1천만 원 가량밖에 없습니다. 너무 그 상황이 쪽팔리고 창피하고 짜증도 나고 얼굴 벌겋게 달아 올라가지고 형님이 흡연실에 담배를 피러 가십니다. 그냥 딱 담배를 피고 있는데 띵띠딩 띠딩 띵띵 띠딩 띵 전화가 울리죠. 최대한 차분하게 형님이 받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야 일어났나? 오빠야 화장실 가려고 깼는데 오빠 없어가지고 어디 갔나 싶어서 전화했지. 이래 된 거야. 아 오빠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맥주하고 음료수하고 우리 지혜 맛있는 거 좀 사다 주려고 오빠 지금 편의점 가는 길이다. 이래 된 거예요. 오빠 빨리 올라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또 편의점을 찾습니다. 네, 편의점을 찾아가지고 또 불이 나게 올라갑니다. 속은 다 부러지는데 이제는 이제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침대에 누웠는데 아침만 하더라도 천국 같던 마카오가 그리고 너무나도 푹신하던 침대가 뭉게구름 몽실몽실 구름처럼 폭신폭신하던 침대가 이제는 가시방석이 돼버리고 지옥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돈 땄다 애가 돈 땄으면서 돈 딴 금액 죽었는데 뭐 저래 화가 이렇게 나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큰 금액으로 베팅 안 해보신 분이거나 갬블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100이면 100 100이면 100은 아니다. 100이면 90 정도는 내가 100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100만원을 땄습니다. 그럼 200만원이 되죠. 절대 이 딴 100만원을 남의 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딴 돈도 제 돈이에요. 예, 제 손에 들어왔던 돈이니까 200만원이 들어오면은 저는 다시 200만원이 시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10만원이 꼴죠? 그러면은 딴 돈에서 10만원을 꼰고 90만원을 딴 게 아닙니다. 내 200만원에서 10만원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열리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본 시드 100만원까지 다 날리는 경우 허다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늦은 새벽에 잠이 억지로 듭니다. 또 내일도 움직여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지혜가 씻고 또 화장을 하면서 오빠 오늘 어디 갈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은 4천만 원 부러진 거 내색을 못 하죠. 그냥 맞춰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 가고 싶은데 다 가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 워터쇼를 보러 가게 됩니다. COD에 워터쇼를 보러 이제 보는 내내 형님은 워터쇼 이쁘고 수영하고 어디 올라가고 배를 올라가고 막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죠. 오로지 지금 카지노 앉아서 지금
돈 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COD에서 워터쇼를 보고 또 반도에 넘어가서 밥도 먹고 여기저기 또 호텔도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 투어를 다 마치고 지혜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혜야, 응 오빠, 우리 내가 준 거 3만 불 있지? 있지 오빠. 왜? 그거 우리 이제 또 며칠 또 내일이나 또 우리 또 마카오 또 한국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게임 조금 더 하자. 이제 한국 들어가면 또 얼마 동안 못 들어올 건데 게임 또 하고 싶어질까 아이가. 그러니까 오빠하고 게임하러 내려가자 이래 된 거예요. 열심히 꼬십니다. 그렇게 지혜도 오케이를 하고 카지노로 내려가죠. 그렇게 지혜는 또다시 똑같죠? 네, 500불 베팅을 합니다. 500불 뱅크에 베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형님이 7만불 갖고 있는 전부 7만불 1050만원을 따라서 뱅크 베팅을 합니다. 지혜가 깜짝 놀래죠. 오빠 뭐야? 뭐해? 왜 그래? 이래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빠 7만불인데? 오빠 이거 1000만원 아니야? 이래 된 거예요. 오빠 미쳤어? 이래 된 거예요. 지혜야 뭐 이거 오빠 뭐 지혜 믿고 탑승했다. 부담없이 까라. 괜찮다. 지혜야 까라. 열심히 까보자 한번. 그렇게 열심히 카드를 깝니다. 자, 지혜는 바로 이제 카드를 바로 올립니다. 사이드를 보고 바로 잽니다. 사이드를 보고 바로 올려버리죠. 옆으로 한 개를 싹 올리는데 꿍 픽처가 나오죠. 픽처가. 그리고 다시 한 장을 올리는데 한 장을 올리는데 자, 3사이드가 나오더랍니다. 3사이드. 3사이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카드 오픈 시킵니다. 네, 오픈 시키는데 룰루가 나옵니다. 룰루. 숫자 6. 합이 6이 나오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지혜는 쌈빙을 잡았기 때문에 3사이드를 잡았기 때문에 6, 7, 8 중에 하나입니다. 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질 확률은 절대 없죠. 비길 확률 33%, 이길 확률 66%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이드부터 올려서 올린 결과 점이 하나 박히면서 7대6. 어떻게 보면 내추럴이죠. 내추럴 세븐이 된 거죠. 상대방이 6을 잡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한 방승으로 기록하면서 우리 지혜 덕분에 다시 형님은 7만불 한 방을 다시 먹게 되는 겁니다. 지혜 종길 형님의 결단력이 엄청나게, 예, 진짜, 엄청납니다. 물론 지혜가 또 카드를 잘 또 올렸고, 예, 우리 지혜가 촉이 좋았고, 그리고 우리 결단력, 종길 형님도 결단력이 아주 뛰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다시 주먹을 불끈 쥐면서 혼자 됐다 나이스 먹었다 다시 똑바로 해보자 이제 이런 또 의지를 활활 불태우게 됩니다. 제가 우리 또 지혜하고 종길 형님의 이제 또 마지막 배팅 이제 마카오 첫 출정의 마지막 배팅이 이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 썰은 제가 다음 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제가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고 봐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갱치비TV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